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자칭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청장이 9일 퇴임 뒤 처음으로 공개 행사에 참석해 향후 행보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국힘당 입당과 관련해서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면 차차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아직도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행보에 대해서 말을 아끼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무슨 신비주의 같은 느낌마저 드는데요. 대선이 불과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차기 대선 주자로 손꼽히는 후보자가 자신의 입으로 단 한 번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웃긴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자신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너무나도 신중한 걸까요? 이는 자신이 입을 열 때마다 마이너스가 될 거란 걸 본인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처세인 거죠. 누가 봐도 성질급한 두목 성향의 인물이다 보니 괜히 말을 꺼냈다가는 수습할 수 없는 치명적 실수로 되돌아올까 싶어 극도로 말을 아끼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자가 차기 대권 주자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꿈꾸고 있습니다. 대통령 오늘 사실상 첫 정치 일정이신데 국민의힘 입당식이 정해진 게 있나요? 오늘은 우당 선생 기념관 개관식이니까 제가 어른들께 어릴 적부터 우당의 삶을 듣고 강렬한 인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당 선생의 가족 중에 항일 무장투쟁을 펼친 우리 우당 선생의 6형제 중에 살아서 귀국하신 분은 다섯째 이시영 선생 한 분이세요. 다들 이역에서 고문과 영양실조로 다 돌아가셨습니다. 우당과 가족의 삶은 엄혹한 이 망국의 상황에서 정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아주 생생하게 상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나라가 어떠한 인물을 배출하느냐와 함께 어떠한 인물을 기억하느냐에 의해 그 존재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우당 선생의 기념관 개관이 아주 뜻깊고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국민의힘 입당도 검토 중이신 걸로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입당은 좀 언제쯤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나타났는데 이제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은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정치 행보는 언제쯤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것도 제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또 기대 내지는 또 염려 이런 거 제가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권 도전 관련해서 직접 네.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말씀하신 건 어떻게 입장이 그대로입니까? 오늘 행보 사실상 대권 행보라고 봐도 될까요, 총장님? 이날 행사는 독립운동가인 우당 유해영 선생의 기념관 개관식이었는데요. 윤 전 청장은 우당 선생의 삶을 거론하며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감히 그 입에서 우당 유해영 선생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당 유해영 선생은 일제강점기 나라를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 역사적 사명과 의무를 다한 독립투사인데요. 19세기 말 국난의 시기, 일제가 국권을 강탈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했을 당시 이회영, 이시영 선생을 포함한 6형제는 가문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망명했습니다. 처분한 재산은 40여만 원으로 당시 소 13,000마리를 살 수 있는 가격이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가치로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금액인 셈인 거죠. 이런 분의 삶을 존경한다는 사람이 자신의 부인과 장모의 비리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건데요. 언행일치가 안 되는 인간인 거죠.
윤 전 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면 차차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정치를 언제부터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민들의 기대와 염려를 다 경청하고 있다며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대체 뭘 얼마나 지켜봅니까? 이미 답은 나와 있는데요. 특수부 출신 검찰청장이 보여온 행태 그대로인 거죠. 행사 참석 취지에 대해서는 우당과 그 가족의 삶은 엄혹한 망국의 상황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아주 생생하게 상징하는 것이었다라며 한 나라가 어떤 인물을 배출하느냐와 함께 어떠한 인물을 기억하느냐에 의해 그 존재가 드러난다고 했는데요. 이번 기념관 개관이 굉장히 뜻깊고 반갑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본인이 정작 기억하는 인물이 바로 이명박 아닙니까? 이명박 때가 가장 쿨했다고 하는 어록을 남긴 바 있는데요. 윤 전 청장의 이날 행사 참석은 지난 4월 2일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이후 2달여 만에 공개 행보인데요. 공식 행사 참석으로는 퇴임 뒤 처음인 겁니다. 특히 국힘당 전당대회를 이틀 앞두고 나온 것이라 본격적인 정치 데뷔의 신호탄으로 읽히는데요.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빨리 청산하고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나와 제대로 검증 좀 받아봅시다. 조국 전 장관 털듯이 탈탈 털어서 과연 당신이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말이죠. 정말 개가 웃을 일입니다. 국힘당 당권 주자들은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함장에게 생때 같은 자기 부하들을 수장시켰다고 발언한 데 대해 9일 현장 시위에 나서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눈물을 보였고 주호영 후보는 청와대 앞을 찾았는데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치 쇼인 거죠. 앞서 조 전 부대변인은 지난 7일 채널A 뉴스톱 방송에 출연해 천안함 사태 관련자의 처우 문제가 나오자 최 전 함장도 승진했다. 그분은 그 말을 할 자격이 없다며 자기는 살아남았다. 생때 같은 자기 부하들을 수장시켜놓고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열린 천안함 생존장병 및 유가족 항의 시위 현장을 찾아 11년이 지났어도 아직까지 폄훼와 모욕 시도가 있다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최 전 함장에 대해서는 거의 제복군인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모욕이었다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그 발언을 실수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에 패하고도 자신의 부하를 다 잃은 지휘관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이 분노가 느껴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아직도 천안함에 대해서 폭침인지 좌초인지에 대한 의혹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당시 이명박 정부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조작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찌됐든 다 떠나서 전쟁에 패한 지휘관에게 그 책임을 묻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거죠. 정작 분노해야 할 사람들은 국민입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이준석의 정치쇼가 더 가관인데요. 거기서 눈물을 흘렸다는데 진짜 눈물은 맞습니까? 그 정도로 공감 능력이 뛰어났나요? 새삼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천함 생존 장병들도 그렇고 유족도 그렇고 지금까지 많은 아픔을 인내해 오신 분들인데 11년이 지나서까지 아직까지 이런 폄훼와 그리고 이런 모욕 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특히 이번에 그 문제가 된 발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원일 함장님에 대해 가지고는 거의 뭐 제복군인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모욕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저랑 같이 방송도 하고 하던 인사가 그런 무도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실수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정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진짜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께서도 이 당내 인사의 발언에 대해 가지고 적절한 입장 표명을 통해서 그 최원일 함장님과 그리고 유족들 그리고 생존 장병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글쎄요, 지금 아직도 그 11년 전에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에 치료비도 이제 자부담해가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모욕해야 됩니까? 전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이거는 너무 가혹합니다.